플랜더스의 개. 플랜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 끝에 자리한 조그만 오두막. 성당의 구슬픈 종소리가 들려오는 누추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곳에 한 소년과 늙은 노인과 한 마리의 개가 살았다. 소년은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짙은 눈동자에 발그레한 뺨, 목덜미까지 늘어진 금발이 무척 아름다운 아이였다.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사는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충성스럽게 늘 곁을 지키는 가족이자 친구인 개, 파트라슈를 사랑했다. 누구에게 그림을 배운 적도 물감을 살 돈도 없었지만 소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렸다. 위대한 화가 루벤스를 신처럼 생각했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처럼 되기를 소망했다. 그림에 대한 소년의 열망은 파트라슈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름답고 신성하기까지 했다. 바라보는 이에게 경외심마저 들게 만드는 소년의 간절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화가를 꿈꾸는 순수한 소년 넬로와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게 파트라슈의 오래도록 기억되는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둘은 형제보다 가까운 우정을 나눈 친구였다. 아르덴에서 태어난 넬로는 몸집이 작았고 플랜더스 혈통인 파트라슈는 덩치가 컸다. 살아온 횟수로 치자면 같은 나이였지만 하나는 아직 어렸고 다른 하나는 벌써 늙은 축에 접어들었다. 둘은 거의 평생을 함께 살았다. 둘 다 부모가 없었고 가난했고 한 사람의 보살핌을 받았다. 처음 둘 사이를 이어준 끈은 서로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끈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함께 자라는 동안 탄탄하고 굳건하게 자라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둘은 작은 마을 끝에 자리한 조그만 오두막에 살았다. 마을은 안트베르펜에서 5km 떨어진 플랜더스 지방에 있었다. 넓은 목초지와 밀밭에 에워싸인 채 마을을 지나는 커다란 운하를 따라 포플러 나무와 오리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중 들어선 곳이었다. 20채 가량 되는 집과 농장들은 연두색이나 하늘색 덧문에 장밋빛이나 검은색, 흰색 지붕과 어우러졌으며 회 반죽을 바른 벽은 햇빛 속에서 눈처럼 빛났다. 마을 한가운데 이끼가 살짝 낀 경사지에는 풍차 한 대가 서서 평평한 시골에서 표지물 역할을 했다. 옛날엔 풍차의 날개며 모든 것이 주홍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세기 혹은 그 이전 나폴레옹의 병사들을 위해 밀가루를 빻던 초창기적 이야기고 지금은 햇빛과 비바람에 쓸려 붉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늙어서 류마티즘에 걸린 뻣뻣한 관절처럼 괴상하게 삐걱댈 때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을 이용했다. 다른 곳으로 곡물을 빻으러 가는 것은 풍차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작은 회색 성당에서 미사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도 드리는 것만큼이나 불경하게 생각했다. 첨탑이 있는 그 성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나뿐인 종을 울렸는데 북해 연안의 저지대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다 그러하듯 차분하고 야릇하면서도 공허한 슬픔을 자아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이 구슬픈 종소리를 들으며 마을 끝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살았다. 물이 들고 나지 않는 잔잔한 바다처럼 드넓게 펼쳐진 초원과 밀반 너머 북동쪽으로 안트베르펜의 성당이 우뚝 솟은 게 보였다. 오두막에는 몹시 늙고 가난한 예한다스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노인은 황소가 밭을 밟아 다지듯 나라를 짓밟았던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이 노인에게 남긴 것은 절름발이라는 장애밖에 없었다. 예한다스 노인이 80살이던 해 소도시 스타벨로트 근처 아르덴 지방에 살던 딸이 죽으면서 노인에게 2살 난 아들을 남겼다. 노인은 혼자 먹고 살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지만 묵묵히 손자를 맡았고 아이는 곧 노인에게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니콜라스의 애칭인 넬로라는 이름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노인과 아이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오두막이지만 만족하며 살았다. 사실 오두막은 말도 못하게 누추하고 작은 초라한 흙집이었다. 하지만 조가비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주변엔 콩과 허브와 호박이 나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넬로와 할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온종일 굶는 날이 많았다. 어쩌다가도 풍족한 적이 없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했다면 아마 천국에라도 간 기분이 들었을 터였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자를 더없이 인자하고 다정하게 대했다. 아이는 예쁘고 천진하고 정직하고 온순했다. 2사람은 딱딱한 빵 한 조각, 양배추 몇 잎에도 행복했으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파트라슈가 늘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파트라슈가 없었다면 2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넬로에게 전부였다. 파트라슈는 보물상자이자 곡간이었고 황금 창고이자 돈이 나오는 마법 지팡이였다. 생계수단이자 일꾼이며 위안을 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파트라슈가 죽거나 떠난다면 할아버지와 넬로도 몸져 누워 죽을 터였다. 파트라슈는 2사람에게 몸이자 머리이고 손과 발이었다. 생명이자 영혼이었다.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절름발이 노인이었고 넬로는 어린애였기 때문이다. 파트라슈는 그런 2사람의 소중한 개였다. 플랜더스 지방의 개는 황색 털에 큼직한 머리와 4발, 늑대처럼 꼿꼿이 선 귀를 지녔으며 조상 대대로 힘든 일을 한 탓에 근육이 발달해 다리가 떡 벌어지고 발바닥이 널쩍했다. 파트라슈는 플랜더스에서 사람들의 개로, 노예 중에 노예로 한평생 고통스레 스레를 끌고 고되고 가혹한 일에 시달리다 차가운 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조상들의 운명을 이어받았다. 파트라슈의 부모는 여러 도시의 삐죽삐죽한 돌길과 플랜더스와
프라반트의 길고도 그늘 하나 없는 지겨운 길을 걸으며 평생 힘들게 일을 하던 개였다. 파트라슈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것은 고통과 힘든 일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았고 주먹 세례를 받았다. 왜 아니겠는가? 기독교 국가에서 파트라슈는 그저 개일 뿐이었다. 파트라슈는 완전히 다 자라기도 전에 이미 수레와 목줄에 쓰라린 고통을 알았다. 그리고 태어난 지 13달도 안 돼서 푸른 바다에서 초록빛 산까지 남북을 떠돌아다니는 철물상의 개가 되었다.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로 헐값에 팔리고 말았다. 새 주인은 술 주정뱅이의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파트라슈의 삶은 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동물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었다. 프라반트 사람인 주인은 무뚝뚝하고 고약하고 잔인했으며 술에 냄비와 팬, 병과 양동이, 도자기와 노쇠와 양철로 만든 그릇을 가득 싣고는 파트라슈 홀로 죽을 힘을 다해 끌게 했다. 자신은 그 옆에서 검정색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빈들빈들 걷다가 술집이나 찻집이 보일 때마다 꼬박꼬박 들르곤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파트라슈는 아주 강했다. 잔혹한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철 같은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파트라슈는 무지막지한 짐을 진 채 채찍질에 살이 벗겨지고 허기와 목마름의 고통 속에 매질과 욕지거리를 들으며 기진맥진하면서도 용케 죽지 않고 비참한 삶을 이어갔다. 그것은 4발 달린 동물 중에서 가장 참을성이 있고 일 잘하는 동물에게 플랜더스 사람이 주는 유일한 품삯이었다.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어느 날 파트라슈는 로벤스의 도시로 이어진 곧고 먼지 날리는 살 풍경한 길을 따라 평소처럼 걷고 있었다. 한여름이라 날은 찜통같이 더웠다. 철제와 도기로 된 물건을 한가득 실은 수레는 무척 무거웠다. 주인은 부들부들 떠는 파트라슈의 허리를 채찍으로 철썩 때릴 때 외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슬렁 걸었다. 자신은 길가에 있는 술집마다 들러 맥주를 마셔댔지만 파트라슈에게는 운하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주지 않았다. 파트라슈는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데다가 12시간 가까이 입술에 한 번 축이지 못한 상태였다. 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땡볕 아래 타는 듯한 길에 채찍질에 시달리며 무자비한 짐의 무게에 마비되어 건너라니 파트라슈도 이번만큼은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파트라슈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하얗게 먼지가 있는 길 한가운데 쓰러졌다. 죽을 만큼 아팠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주인은 자신의 약통에 든 유일한 약을 꺼냈다. 그것은 파트라슈가 평소에 툭하면 받는 유일한 음식이자 음료이고 급료이자 보상인 발차기와 욕지거리와 떡갈나무 몽둥이 찜질이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매질도 욕설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 위에 뻗은 파트라슈는 죽은 듯 보였다.
잠시 후 주인은 파트라슈의 갈빗대를 걷어차고 욕을 해봤자 허사라는 걸 깨달았다. 파트라슈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누가 가죽을 벗겨 장갑이라도 만들면 모를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작별 인사로 거칠게 욕을 퍼붓고는 가죽끈을 떼어내고 파트라슈를 풀숲으로 세게 걷어찼다. 그러고는 미친 듯 화를 내며 투덜대더니 죽어가는 개는 개미와 까마귀가 뜯어먹게 내버려 둔 채 수레를 밀며 느릿느릿 오르막을 올랐다. 그날은 루뱅에서 축제가 열리기 전날이었다. 주인은 장터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길을 서둘렀다. 힘세고 참을성 많은 파트라슈를 잃고 루뱅까지 직접 힘들게 수레를 밀게 된 게 분통이 터졌다. 파트라슈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다. 죽어가는 개는 쓸모가 없었다. 제 주인의 눈을 벗어나 혼자 떠도는 큰 개가 보이면 훔쳐서 파트라슈를 대신할 생각이었다. 사실 파트라슈도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얻어서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맑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쉴 틈 없이 혹독하게 부려먹었던 것이다. 파트라슈는 꽤 쓸만했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었다. 하지만 교활한 주인은 새들이 파트라슈의 핏발선 눈을 뜯어먹을지 모르는데도 마지막 숨을 내쉬는 파트라슈를 혼자 도랑에 내버려 둔 채 자기는 루뱅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구걸하고 훔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기 위해 길을 갔다. 고작 죽어가는 개, 수레를 끄는 개 한 마리가 겪는 고통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즐기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파트라슈는 우거진 풀숲 도랑에 던져진 채로 누워 있었다. 그날따라 길은 부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노새나 집 마차나 수레를 타고 즐거워하며 바삐 루뱅으로 향했다. 그 중엔 파트라슈를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지도 못한 채 지나쳤다. 다 죽어가는 개는 브라반트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일 터였다. 얼마 뒤 축제 인파 속으로 허리가 굽고 기력이 없어 보이는 절름발이 노인이 걸어왔다. 축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행색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남루했다. 노인은 즐거움을 쫓는 소란한 사람들 사이로 소리 없이 천천히 발을 끌며 걸었다. 그러다가 파트라슈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던 노인은 길을 벗어나 도랑의 무성한 풀과 잡초 속에 무릎을 꿇고는 안쓰러움이 담긴 다정한 눈으로 그 개를 살폈다. 노인 곁에는 발그레한 얼굴에 눈동자가 짙은 2~3살 금발머리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제 가슴께까지 오는 풀숲 속으로 종종거리며 오더니 소리 없이 눈 가련하고 거대한 짐승을 꽤나 심각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꼬마 넬로와 덩치 큰 개 파트라슈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결국 그날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들판 가까이 있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파트라슈를 끙끙대며 끌고 와서는 정성껏 돌보았다. 열기와 갈증과 피로로 정신을 잃었던 파트라슈는
그늘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자 건강과 힘을 되찾았고 다시 튼튼한 황갈색 네 다리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파트라슈는 몇 주일이나 쓸모없고 힘없고 아프고 다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험한 말도 듣지 않았고 매질도 받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가여워하는 어린아이의 중얼거림과 다정히 어루만져주는 노인의 손길만을 느꼈을 뿐이었다. 파트라슈가 알아누운 동안 외로운 노인과 해맑은 어린 아이는 파트라슈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다. 파트라슈를 위해 오두막 한 구석에 건초를 쌓아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한밤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트라슈의 숨소리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좀 나아져서 파트라슈가 힘없고 갈라진 소리로 컹컹 짖었을 때는 함께 웃었으며 확실히 건강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 넬로는 기쁨에 겨워 수레의 가죽끈을 털과 살까지 쓸려 상처투성인 파트라슈의 목을 끌어안고 보드랍고 붉은 입술로 입을 맞추었다. 파트라슈는 수척해지긴 했지만 힘세고 다부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고 그동안 정신을 차리라는 욕설도 어서 일하라는 매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생각에 잠긴 큰 눈에 잔잔한 놀라움이 떠올랐다. 마음속에는 커다란 사랑이 솟아났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파트라슈는 개였지만 고마워할 줄 알았다. 파트라슈는 자리에 누워 진지하고 온화하고 깊은 갈색 눈으로 할아버지와 넬로의 행동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늙은 군인인 할아버지는 젖소를 키우는 형편이 좀 나은 이웃들의 우유통을 작은 수레에 실어 매일 안트베르펜까지 절뚝거리며 날라다 주는 일 말고는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정을 봐서 일감을 준 것이긴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정직한 할아버지에게 우유 배달을 맡기고 자신들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젖 쏘며 닭, 오리를 돌보거나 텃밭을 일구는 편이 좋아서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일도 힘에 부쳤다. 연세가 83인데다가 안트베르펜까지는 5km는 좋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레 가죽끈 때문에 생긴 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제법 건강해진 파트라슈는 햇살 아래 엎드려 있다가 우유통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다음날 아침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수레로 오기도 전에 일어나서는 수레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다. 그렇게 이제껏 보살펴준 보답으로 일을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몸으로 분명히 전했다. 할아버지는 개를 묶어 일을 부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여겼기에 한참을 마다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넬로가 마구를 씌워주지 않자 파트라슈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고 했다. 마침내 할아버지도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파트라슈의 마음과 끈기를 받아들였다.
할아버지는 파트라슈가 수레를 편히 끌 수 있도록 고쳐주었고 그 후로 파트라슈는 매일 아침 수레를 끄는 일을 하게 되었다.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는 루뱅에서 축제가 있던 날 도랑에서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만나게 된 축복과도 같은 행운에 깊이 감사했다. 할아버지는 연로한 데다가 해가 갈수록 쇠약해져서 파트라슈가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주지 않았으면 눈길이나 수레바퀴가 푹푹 빠지는 진흙탕길에서 수레를 끌지 못했을 터였다. 파트라슈에게 역시 천국 같은 날들이었다. 예전 주인 밑에서 엄청난 무게의 짐을 끌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채찍질을 당해 온 파트라슈였기에 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말을 건네주는 자상한 할아버지 옆에서 밝은 노쇠 우유통이 실린 작고 가벼운 초록색 수레를 끄는 일은 즐거운 놀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서너 시쯤 되면 일이 끝나서 나머지 시간은 뭘 하든 자유였다. 기지개를 켜거나 따스한 햇살 아래 잠을 자거나 들판을 돌아다니거나 넬로와 뜀박질을 하거나 다른 개들과 놀아도 됐다. 파트라슈는 더없이 행복했다. 전 주인 메렐렌에서 열린 축제에서 술에 취해 싸우다 죽은 사건은 파트라슈에게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사랑이 가득한 새 보금자리에서 사는 파트라슈를 찾아다니거나 귀찮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지나자 늘 절뚝거리며 걷던 할아버지는 류마티즘으로 다리가 굳어 더 이상 수레를 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6살이 된 할아버지와 여러 번 같이 다녀 안트베르펜을 잘 아는 어린 넬로가 할아버지 일을 대신했다. 넬로는 우유를 팔고 돈을 받아 우유 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넬로를 기특하게 여겼다. 이 아르덴 꼬마는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짙은 눈동자에 발그레한 뺨, 목덜미까지 늘어진 금발이 무척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넬로와 파트라슈가 지나가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테니르스 씨, 미리르 씨, 반탈 씨, 노쇠 우유통이 실린 초록색 수레와 마구에 달린 종을 경쾌하게 울리며 지나가는 황색개 파트라슈. 조그맣고 하얀 발에 커다란 나막신을 신은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귀여운 아이처럼 온화하고 의젓하고 천진하고 행복한 얼굴로 그 옆을 달리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자신들의 화폭에 담았다.